네, 지금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소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결정,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보면 출항 기다리는 어부심정으로 살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는 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문 전문을 보면 그 서울대가 그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죠. 그 조국 교수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직위해제 당했다 그러면서 마치 또 이것 또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넘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합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합니다.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날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가 과거에 그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직위 해제를 당할 그런 상황이냐고 보면, 사실은 그 서울대가 사립학교법 58조 2에 따른 겁니다. 이게 국립법인 서울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고, 이 법에 58조 2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 당의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소원이 여러 번 이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학재단에서 재단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아무 죄로 기소시켜 놓고 그 조항을 근거로 직위 해제를 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또 논쟁도 있었고, 실제로 그 재판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둘러싸고 한 11개의 혐의로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 엮어서 엄청난 그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처럼 검찰이 여론전을 펼쳤는데, 사실 그럴 만한 그 직위 해제까지 당할 만한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모 사립대학 교수는 폭행죄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어도 직위 해제를 당하지 않았고,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형량은 벌금형에 그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제기된 혐의들은 유죄 입증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어떤 혐의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걸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위 해제가 당한 건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5만 5천 명 정도의 그 국민들이 직위 해제 반대한다고 직접 그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 해제 요건에 부족한데 서울대 총장이 그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려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거를 계기로, 중요한 건 이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계기로 정치적으로 분명히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뭐, 조국 교수 직위해제, 이제,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튜버들은 또 엄청나게 그렇게 선동하는 영상을 제작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소식들에 있어서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여태까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네 그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그냥 그 결과에 끼워 맞추고, 결과에 끼워 맞춘 수사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까지도 실제로 범죄자로 만들고, 실제로 과거엔 막 인혁당 사건, 민청학령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멀쩡한 사람들 진짜 막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 일제시대부터 건너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심지어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잔재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일본은 그 1945년 이후로 그게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엔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